안녕하세요. 보이차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차 제조에 관련된 사람들, 그와 연관된 모든 유형의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거의 금기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쉬쉬하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중구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그 구중구포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얘기해 볼 겁니다. 보통 우리 국내에서 차 제조의 제다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쓰고 싶어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요런 단어죠. 야생차라고 하는 단어. 대단히 쓰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가 발효차라는 단어고, 세 번째가 또 하나가 구중구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자신들이 생산하는 차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막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질적은 야생차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지만, 실제 야생차는 그야말로 인공이 배제된 상태에서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나무 자체가 인공과는 거리가 오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쓰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유혹이 많다는 얘기죠. 발효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와 무관한 차를 자꾸 발효차라고 포장해서 홍보하고 싶은 게, 그게 이제 그 현실이라는 얘기죠. 구중구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제다하는 사람들이, 제다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도 무조건 구중구포라는 단어를 꼭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대단히 유혹이 강한 그런 단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요놈은 차차 다음에 이제 차차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요놈은 제가 강의 1회차에서부터 강조한 내용입니다. 발효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것은 보이차의 특성과 본질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효차라고 하는 발효의 특성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굉장히 민감한 단어, 이 구중구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구중구포는 문자 그대로 9번 찔증자죠. 찌고 9번 포, 날변에 있죠. 날변에 있는 이 포자는 말리다라는 뜻입니다. 말릴 포. 폭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조어에서는 구중구포라고 발음하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9번 찌고 말린다. 많은 사람들이 9번 찌고 말린다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좋은 차인 것처럼, 대단히 좋은 그런 제다 기법을 적용한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이 구중구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그 용어 자체가 보통 한약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한약재라고 하는 것이, 또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에 병을 치료하는 데 대단히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은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또 치명적인 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독, 치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성질, 독성 때문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몸에 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놈들을 되게 이제 열로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9번 찌고 9번 말리면은 그 강한 성질이 누그러지면서 인간에게 좋은 그런 성분만 더 증가가 되고, 그래서 약효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황이라고 하는 약재를, 그것을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면 그것이 숙지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재가 되죠. 아주 균형한 약재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아니면 인삼을 같은 경우, 인삼을 그것을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면은 홍삼이 만들어지죠. 홍삼을 또 여러 차례 또 더 많이 반복을 하면은 흑삼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약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우리 우리 차를 얘기하면서 녹차를 만들 때 꼭 그 구중구포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하는지, 그 근본부터 한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그
문헌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구중구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 선생은 일찍이 오랜 유배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자신의 몸이 많이 상했죠. 기운이 많이 약해지고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유배 생활에 대한 억울함, 불만,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면서 그것이 이제 울체가 되어서 몸에 쌓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속병이 생겼습니다.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입병이 생깁니다. 본인이 힘드니까 그런 것을 속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은 것이 자신이 유배가 있던 강진 지역에서 발견한 차입니다. 차를 통해서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차에 굉장히 많은 식견을 쌓아가면서 열심히 차를 만들어갔는데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차의 식견이 훗날 초이선사한테도 알려지게 그 사람한테도 전수가 되고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이 전수가 돼서 우리나라 차 산업의 부흥기를 차문화의 부흥기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죠. 부흥기라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 다산 정약용 이전까지는 전라도 지방의 그 지역에 있는 차나무를 지역 사람들은 차나무인지도 인식을 못하고 차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뗄감으로 쓰거나 이런 정도로 썼다라고 하니까 차에 대한 인식은 그전에는 상당히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떡차를 제조해서 스스로 제조해서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인은 입차 상태로 차를 가공해서 마셨을 때는 본인의 몸에 오히려 더 독성이 강해서 몸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도 물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차 마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도 차를 여러 차례 많이 마시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절대 많이 마시지 마라, 자주 마시지 마라, 매일 마시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네 기를 해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훗날 본인이 이제 해배가 돼서 한양으로 올라오고 난 이후에 남양주에 사전을 향했죠. 거기서도 또 차나무를 발견해서 스스로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까지 저 지역에 있는 강진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1년 정도 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차를 좀 보내달라 이런 전달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발견이 난 거죠. 강진 백운동에 거기에 이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차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한대. 그 중에 이제 구중구포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날 삼증삼쇠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구중구포를 해서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방법을 찻잎을 정성스럽게 9번 찍어 말려서 그러니까 9번이라는 단어도 또 조심해야 되고 여기가 좀 몇 가지가 설명될 게 있습니다. 구중구포의 구는 그런 이것은 구체적인 9번이라는 행위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중구포의 구는 숫자 가운데 만수에 해당됩니다. 가득 찬 숫자라 그런 얘기죠. 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다라는 의미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꼭 9번이라는 이런 의미보다 많다, 여러 번 찌고 말려서 이런 뜻입니다. 꼭 9번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죠. 여러 번. 9번을 증포를 하게 되면 찻잎이 정상적인 모습을 갖기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꼭 입차를 만들면서 구중구포를 했다라고 꼭 강조합니다. 이분이 구중구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찍어 말림으로써 차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강한 성질을 일단 누그러뜨린다. 그 다음에 누그러뜨린 그 찻잎을 가지고 차 맷돌에다가 정성스럽게 아주 곱게 갈아서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돌샘물 석천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석천수 한자로 석천수 돌샘물에다가 잘 이렇게 이겨서
진흙처럼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떡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우려서 마셨습니다. 달아서 마셨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성질은 많이 누그러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비방 없이 차를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처음에는 구중구포라고 썼던 용어가 훗날 갈수록 그의 편지 속에 보면 그 아까 이데아에게 썼던 편지 속에 보면 3등 3세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숫자는 표현이 줄어들지만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니까 여러 번, 여러 차례라는 의미로, 많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자는 나를변에 쓰인 이 포자는 말릴 포 그러는데 햇볕에다가 말린다는 얘기도 해요. 그럼 이 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정 3쇠 할 때 쇠자도 이 포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쇠자는 우리가 그 보이차에서 많이 들어봤죠. 보이차의 천지폐 가공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햇볕에 말리기 쇠청이죠. 쇠청. 쇠청이라고 할 때 쇠가 바로 요 글자를 쓰는 거죠. 햇볕에다가 말리는 것을 쇠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구중구포의 핵심은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다. 차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다. 강한 성질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차를 만든다. 무슨 차를 만든다는 얘기죠. 요 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성질을 누그러뜨린다. 그렇게 해서 그 누그러뜨린 차를 찻잎을 가지고 이것을 분쇄해서 떡차를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겠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중구포는 떡차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만들면서 구중구포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 전가의 비법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구중구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다. 우리 차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하죠. 지금 여기까지 들은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건 절대 옳은 말이 아니죠. 구중구포는 떡차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입차를 만들면서 입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통에 따라서 구중구포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구중구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의미는 뭡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옛 것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전통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들 가운데서 현재의 문화 창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로 이어온 것들 가운데서 현재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은 전통과 대비된 말로 우리 인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지만 단순한 인습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창조라고 하는 단어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냐 뭐냐. 입차를 만들면서 과거의 전통이랍시고 맨날 구중구포를 떠들어댄다. 구중구포는 떡차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올바른 일단은 본 진실에서 벗어난 얘기죠. 연암 박지원 선생이 얘기한 법고창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고창신론. 그러니까 옛 것을 본받을 법, 옛 것을 본받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줄 안다. 변화시킬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합니다. 옛 것을 본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냥 단순하게 본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조의 것을 적용시킬 때 그것이 참다운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는 오늘 키워드가 뭡니까? 구중구포죠. 구중구포에 일단은 정리해보면 구는 9구자는 구체적인 숫자로서의 의미가 없다. 단지 여러 번이라는 의미로 만수니까 많다 라는 뜻으로 여러 번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산이 얘기하는 또 3정 3세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양반은 옛날에는 초기에는 무슨 9번 덮는다더니 이제는 3번밖에 안 덮거라고 양반이 마음이 변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자 의미를 이해한다면
삼증삼세도 구중구포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정성스럽게 이러는 뜻이야. 정성스럽게 섞고 말려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뭐 만든다고? 떡차 만들죠. 구중구포는 떡차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야. 요즘 떡차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차 만들면서 개뿔 무슨 구중구포가 뭐 정가의 보도야 그게? 무조건 구중구포야. 여기 길가에 가 나무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꽃을 버려야 돼. 가을 되면 잎도 버리고 꽃을 버림으로써 꽃이 떨어짐으로써 결국 그 자리에 뭐가 맺죠? 열매가 맺죠. 열매를 얻으려면 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꽃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빨아먹고 있으면 열매가 맺힐 리가 없죠. 강물도 열심히 달려가면서 자기 물을 버려야 그래야만이 너른 바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얻을 수 있고 잠도 비 오야 또 채울 수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 옛것 그 다산 정약용의 어떤 명성 거기에 기대가지고 무턱대고 기대가지고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단어에만 기대가지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얘기, 새로운 창조가 없다는 얘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진실 이상 없고 그 진실이 바탕이 돼야만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합니다. 더 나은 앞으로 더 나아갈 탄탄 대로가 열린다는 얘기죠. 좁은 데 얽매이지 맙시다. 좁은 골목길에 갇혀가지고 거기 갇혀가지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뭐 오징어 게임에서 홀짝이나 하다가 나중에 뭐 운명을 달리하는 수밖에 더 이상 있겠습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버립시다. 뭘 버리자고? 차 만들 때는 구중구포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구중구포 버려야 돼요. 누가 이 얘기하면 또 오늘 또 혹시 또 난리 날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 이 장관은 보이치 않은 분이 보이치 않은 사람이 또 무슨 뭐 우리를 또 이런 식으로 막 불편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 진실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실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차 속에서 우리 진실을 찾습니다. 차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찾고 차 속에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